왕실을 다루는 기사는 언제나 사실보다 맥락이 먼저 읽힌다. 특히 단 몇 분 전이라는 시간 부사가 붙은 소식은 독자에게 긴박함을 넘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감각을 준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인사 변화나 의전상의 조정이 아니라 영국 왕실이 오랜 세월 유지해온 질서와 상징이 흔들리는 순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왕위 계승, 왕비의 지위, 그리고 국민 앞에 드러나는 권력의 이동은 언제나 감정과 정치, 전통이 뒤엉킨 복합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영국 왕실에서 왕비라는 위치는 단순히 국왕의 배우자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는 상징이며 대중과 왕실을 연결하는 감정적 매개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왕비의 지위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왕실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선언으로 읽힌다. 카밀라 왕비는 오랜 세월 논란과 비판, 그리고 점진적인 수용의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도달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현대 왕실의 변화와 타협을 상징하고 있었다. 찰스 국왕의 즉위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권위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찰스는 즉위 직후부터 과도기의 국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그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윌리엄 왕세자에게 자연스럽게 권력을 넘겨주는 역할이 그의 통치 서사의 핵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왕위 이양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시나리오의 일부로 인식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조치들이다. 왕실에서 상징은 곧 정치이며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감정과 분리될 수 없다. 카밀라 왕비의 지위가 조정된다는 소식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곧 찰스 국왕의 통치 서사가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왕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여했던 상징적 보호막이 걷어지는 순간 그 선택은 개인적 결단이자 제도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윌리엄은 오래전부터 미래의 국왕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국왕으로 묘사돼 왔다. 대중 앞에서 보여준 안정감, 가족 중심의 이미지, 그리고 다이애나 비의 유산을 잇는 상징성은 그를 자연스럽게 차기 지도자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찰스가 왕위를 넘긴다는 결정은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선을 분명히 긋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지점에서 카밀라 왕비의 위치는 불가피하게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왕실 보도를 10년 이상 이어오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왕실의 모든 변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의 정리라는 점이다. 한 인물의 부상과 또 다른 인물의 퇴장은 언제나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편집된다. 카밀라 왕비는 찰스 국왕의 삶과 사랑을 상징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왕실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는 찰스의 시대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그렇기에 윌리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상징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한다. 이 장면은 냉정하게 보면 권력 이양의 기술적인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감정의 층위에서 보면 이는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동반자에게서 보호와 권위를 거둬들이는 순간이기도 하다. 왕실은 늘 개인적 감정보다 제도를 우선시해왔지만 그 선택이 대중에게는 인간적인 서사로 소비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처럼 해석된다. 제1장은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 분위기를 다룬다. 왕위가 이동하기 직전의 공기, 왕실 내부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긴장, 그리고 언론과 대중이 동시에 숨을 고르는 순간이다. 아직 공식 발표 이전 혹은 발표 직후의 혼란 속에서 모든 해석은 가능성의 형태로 떠다닌다. 이 불확실성은 왕실 보도의 가장 매혹적인 요소이자 가장 위험한 지점이기도 하다. 찰스 국왕이 어떤 언어로, 어떤 표정으로 결정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세부 묘사는 이후 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이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제1장은 이 질문을 던지며 독자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한 시대가 물러나고 또 다른 시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서사의 첫 문장에 해당한다. 왕실의 변화는 언제나 공식 발표보다 먼저 감지된다. 궁 내부의 동선이 달라지고 보좌관들의 일정이 미묘하게 조정되며 언론 담당자들의 발언이 평소보다 짧아질 때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된다. 이번 사안 역시 그러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분명한 전조가 있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리의 기운이었고 감정이 아닌 구조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카밀라 왕비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걸어온 시간을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민적 왕비로 출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비판과 거리감을 감내해야 했고 대중의 시선은 늘 복잡하고 양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왔다.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제도를 지탱했고 감정적 호소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찰스 국왕의 통치 초기에 중요한 완충 장치로 작용했다. 그러나 왕실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한 시대에 유효했던 인물과 상징은 다음 시대에 이르면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는 개인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가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구조적 요구 때문이다. 윌리엄이 중심에 서는 시점에서 왕실은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서사를 필요로 한다. 가족 중심, 미래 지향, 그리고 대중과의 감정적 거리 축소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다. 이 지점에서 카밀라 왕비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복잡한 상징이 된다. 그녀는 찰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윌리엄의 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과거의 논쟁, 다이애나, 비의 기억, 그리고 왕실이 겪어온 내부 갈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새 시대를 여는 순간 왕실은 이러한 기억을 정면에 두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리고자 한다. 왕실에서 박탈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는 법적 권한의 완전한 상실이 아니라 상징적 지위와 역할의 재조정에 가깝다. 그러나 상징이 곧 권력인 공간에서 상징의 변화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동반한다. 카밀라 왕비의 호칭과 위상이 조정된다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왕실의 중심 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 찰스 국왕의 선택은 이 지점에서 복합적이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정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왕실 보도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이러한 결정은 냉철한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과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내려진다. 윌리엄의 등장은 이러한 갈등을 가속화한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물려받는 인물이 아니라 왕실 이미지 자체를 재편할 핵심 인물로 간주된다. 그의 가족,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와 자녀들은 이미 새로운 왕실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이 서사에서 중심은 명확하다. 젊음, 안정, 그리고 대중적 공감이다. 이 구조 안에서 카밀라 왕비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냉정한 결단 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인간적인 상실감이 존재한다. 왕실이라는 제도는 개인의 감정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축적된다. 카밀라 왕비가 이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다만 그녀가 선택한 침묵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2장은 바로 이 수용의 과정에 주목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의전과 달리 왕실 내부에서는 역할이 정리되고 인물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한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으며 모든 변화는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그 안정은
누군가의 퇴장을 전제로 성립된다. 이 시점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완전한 시대 교체의 신호인지. 제2장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왕실이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을 제시한다. 이는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중간 단계다. 왕실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격변은 드물고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서서한 변화 속에서 한 인물의 역할이 끝나고 또 다른 인물의 시대가 시작된다. 제2장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며 다음 장으로 독자를 이끈다. 왕위 계승의 순간은 늘 의식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역사를 바꾸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다. 찰스 국왕이 왕위를 윌리엄에게 넘긴다는 결정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축적된 판단의 결과다. 그 판단의 중심에는 왕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누가 전면에 서고 누가 한 발 물러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윌리엄은 왕실 내부에서 오랫동안 전환의 상징으로 준비되어 왔다. 그는 단순히 혈통에 의해 선택된 후계자가 아니라 현대 왕실이 요구하는 새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로 설계되어 왔다. 대중과의 소통 방식,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을 중심에 둔 이미지 전략까지 그의 행보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기보다 철저히 관리된 서사의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서사가 강화될수록 기존 인물들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재조정된다. 왕실은 동시에 두 개의 중심 서사를 유지할 수 없다.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과 또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공존할 경우 메시지는 분산되고 상징은 약화된다. 따라서 새로운 중심이 부상하는 순간 과거의 중심은 의도적으로 흐릿해진다. 카밀라 왕비의 지위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왕실 내부 소식통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는 명확성이다. 윌리엄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는 왕실의 얼굴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었다. 국왕, 왕비, 그리고 차기 세대의 구성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구조 안에서 설명이 필요한 인물, 혹은 과거의 논쟁을 동반하는 인물은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멀어진다. 카밀라 왕비는 그동안 왕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설명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과거가 소환되고 왕실이 이미 지나온 갈등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는 찰스의 시대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부담이었지만 윌리엄의 시대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인식된다. 새 국왕의 통치는 가벼워 보여야 하며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어떠한 공개적 충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언제나 갈등을 내부에서 소화하고 외부에는 합의라는 형태로만 결과를 내놓는다. 카밀라 왕비의 지위 조정 역시 징벌이나 추방이 아니라 역할의 재배치로 표현된다. 그러나 표현이 완곡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절제된 언어 속에 더 큰 결단이 숨어 있다. 찰스 국왕에게 이 선택은 정치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시험이었다. 그는 평생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인물이다. 왕위 계승을 앞두고 그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고 이번에는 개인보다 제도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국왕으로서의 역할일지도 모른다. 윌리엄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부담이자 기회다. 그는 자신이 직접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인물들이 물러나는 장면은 그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왕실은 더 이상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모든 상징은 그의 이름 아래 재정렬된다. 그만큼 그의 통치는 명확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평가에 노출된다.
언론은 이 시점을 냉정한 세대 교체로 묘사한다. 감정이 배제된 합리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감정이 억제된 결과다. 왕실의 강점은 바로 이 억제에 있다. 개인의 이야기를 제도의 언어로 번역하고 상실을 안정이라는 단어로 치환한다. 카밀라 왕비의 조용한 퇴장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제3장은 이처럼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을 다룬다. 누군가가 물러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완전히 전면에 섰다는 의미다. 이 장에서 왕실은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미래를 전제로 현재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 재구성의 한가운데에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놓인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변화가 결정되었다면 그 변화가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가 중요해진다. 제3장은 내부의 결단을 조명했다면 다음 장에서는 그 결단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순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 지점에서 가장 극적으로 확장된다. 왕실의 결정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공적 서사가 된다. 궁전 안에서 정제된 언어로 정리된 변화는 언론을 통과하며 의미를 증폭시키고 대중의 감정과 결합하면서 전혀 다른 온도로 전달된다. 이번 사안 역시 공식 발표 직후부터 해석의 파동이 번져나갔다. 단 몇 줄의 문장, 제한된 표현,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워진 설명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왕실의 발표문은 언제나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카밀라 왕비의 지위 변화에 관한 문구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고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다. 왕실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변화 자체를 자연스러운 절차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대중은 그 빈 공간을 그냥 두지 않는다. 침묵은 해석을 낳고 해석은 감정을 자극한다. 언론은 즉각적으로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제도 중심의 분석이다. 왕위 계승의 합법성, 전례와의 비교, 그리고 왕실 헌정 질서 안에서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를 짚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냉정하고 구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번 변화를 불가피한 수순으로 설명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서사다. 카밀라 왕비 개인의 감정, 찰스 국왕의 선택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 결정이 한 여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조명한다. 이 두 흐름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공존한다. 왕실 보도의 특징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제도와 인간, 권위와 감정이 동시에 소비된다. 특히 카밀라 왕비의 경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균질하지 않다. 동정과 냉소, 이해와 비판이 한 공간에서 뒤섞인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오랜 논쟁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의 반응은 세대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왕실의 전통을 중시하는 세대는 이번 결정을 질서 회복으로 받아들였다. 왕위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에 맞춰 역할이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논리다. 반면 젊은 세대는 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 한 인간이 오랜 시간 감내해온 역할이 이렇게 정리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제도가 개인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주목한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었다. 짧은 문장과 이미지, 과거의 사진들이 재소환되며 하나의 집단 기억이 재구성된다. 카밀라 왕비가 처음 왕실에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조용히 자선 활동을 이어오던 장면들까지 다양한 조각들이 맥락 없이 병치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해석의 경계는 흐려지고 서사는 점점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다. 왕실은 이러한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 오히려 왕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언제나 통제 가능한 논쟁을 전제로 한다. 일정 수준의 논란은 피할 수 없으며 때로는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이 왕실 전체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왕실은 추가적인 설명을 자제하며 논쟁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인다. 윌리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 전략도 이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그의 공식 일정,
가족과 함께한 모습, 안정적이고 절제된 메시지는 언론의 초점을 서서히 이동시킨다. 카밀라 왕비의 이야기에서 윌리엄의 이야기로 과거에서 미래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카밀라 왕비는 점점 기사 속에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서술되기 시작한다. 그녀의 역할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녀의 존재는 역사적 맥락 속에 배치된다. 이는 왕실이 한 인물을 어떻게 기억 속으로 이동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왕실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기억의 방식으로 중심과 주변을 구분한다. 제사장은 바로 이 외부의 시선을 다룬다. 내부에서 결정된 변화가 어떻게 대중의 감정과 만나고 언론의 언어를 통해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왕실의 힘은 결정 그 자체보다 그 결정이 어떻게 이야기로 소비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미 새로운 서사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가 남긴 흔적, 즉 카밀라 왕비 개인의 침묵과 그 침묵이 갖는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말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야말로 왕실 서사의 가장 깊은 층위를 이루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침묵은 종종 가장 많은 말을 담고 있다. 공식 성명도, 즉각적인 반응도 없는 상태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다. 카밀라 왕비가 이번 변화 이후 보인 태도는 바로 그런 침묵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감정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에게 이 침묵은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이는 왕실 내부 규범에 가장 충실한 대응 방식이다. 카밀라 왕비는 평생을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서 살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맥락을 요구했고 존재 자체가 서사를 동반했다. 그렇기에 이번처럼 설명이 사라진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왕실 생활을 가장 잘 요약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질서를 존중하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확대하지 않는다. 이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을 철저히 관리해온 결과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품위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품위란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카밀라 왕비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변화에 저항하지도 않았다. 이 수용은 자발적인 선택이자 오랜 시간 학습된 왕실적 태도의 발현이다. 그녀의 일상 역시 미묘하게 변화했다. 공식 일정은 줄어들었고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도 현저히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라짐이 아니라 배경으로의 이동에 가깝다. 왕실은 인물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거리두기를 실행한다. 이 과정은 급격하지 않기에 외부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그녀의 공적 이미지를 오히려 안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자 평가의 온도도 낮아졌다. 비판은 줄어들고 과거의 행적은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조명된다. 이는 왕실 서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다. 중심에 있을 때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물러난 이후에는 이해의 대상이 된다. 카밀라 왕비의 침묵은 찰스 국왕의 침묵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더 이상 전면에 서지 않으며 설명의 책임 역시 차기 국왕에게 자연스럽게 이양된다. 이 침묵의 연쇄는 한 시대가 스스로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말이 줄어들수록 그 시대는 역사로 정리될 준비를 마친다. 왕실 보도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정리의 시간이다. 화려한 즉위식이나 공식 발표보다 실제로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인물들이 어떻게 조용히 물러나는가다. 카밀라 왕비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정돈된 태도로 읽힌다. 이 장면은 개인적인 상실로만 해석되기에는 복합적이다. 그녀는 권위의 일부를 내려놓았지만 동시에 왕실의 규범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가 요구하는 마지막 봉사에 가깝다. 침묵은 그녀가 선택한 언어였고 그 언어는 왕실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 제5장은 그래서 목소리가 없는 장이다. 말 대신 태도가, 선언 대신 거리감이 이야기를 이끈다. 카밀라 왕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중심에서 가장 조용히 빠져나간 인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의 왕실적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침묵 이후 남겨진 자리, 즉 새로운 왕비의 역할과 그 상징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한 인물의 퇴장과 또 다른 인물의 부상 사이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한 자리가 비워지면 그 공백은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단계적이다. 카밀라 왕비의 존재가 서서히 배경으로 이동한 이후 왕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중심을 향해 이동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체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왕실은 누군가를 대신 세우기보다 역할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다. 이 지점에서 캐서린 왕세자비의 위치는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그녀는 오랜 시간 준비된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준비가 아닌 실행의 단계로 들어선다. 대중에게 그녀는 이미 안정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논란이 적고 메시지가 명확하며 가족 중심의 이미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왕실이 장기적으로 설계해온 서사의 결과다. 왕비라는 역할은 단순한 의전상의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왕실의 정서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국민이 왕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창구다. 이 역할이 새롭게 재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부담의 최소화다. 과거의 논쟁을 소환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전달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캐서린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급격하게 선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새로운 왕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일상의 장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인시킨다. 가족과 함께한 공식 일정, 아이들과의 모습, 절제된 언어와 태도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이는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선언보다 축적, 강조보다 반복이 우선된다. 이 과정에서 카밀라 왕비와의 비교는 의도적으로 회피된다. 왕실은 새로운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전 인물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이동시킨다. 언론 역시 점차 이 흐름에 적응하며 기사 속 비중과 어조를 조정한다. 비교가 사라질수록 새로운 서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 윌리엄의 통치 서사 역시 이 변화와 맞물려 강화된다. 그의 옆에 선 인물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함께 상징하는 동반자로 묘사된다. 이 서사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과거사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가능성이다. 왕실은 늘 미래 시제를 선호하며 그 미래가 설득력을 가질수록 과거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균형의 회복이라고 표현한다. 중심 인물들이 명확해지고 메시지가 단순해질수록 왕실은 안정감을 되찾는다. 이는 제도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성공은 누군가의 조용한 후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양면성을 지닌다. 제6장은 바로 이 재구성의 단계를 다룬다. 한 인물이 물러난 이후 또 다른 인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계산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왕실의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대신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며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질서를 완성한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왕실 전체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살펴보게 된다. 한 시대의 마무리와 다음 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어질 것이다. 모든 왕실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각적인 해석은 언제나 감정과 추측에 의해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역사는 늘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정리된다. 이번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카밀라 왕비의 지위 조정, 찰스 국왕의 퇴장, 그리고 윌리엄의 부상은 각각의 사건으로 보면 단절처럼 보이지만 전체 서사 안에서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귀결된다. 왕실은 스스로를 영원한 제도로 규정해왔다. 개인은 지나가지만 상징과 질서는 남는다는 논리다. 그렇기에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감정의 과잉이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제도 자체를 압도하는 순간 왕실은 균형을 잃는다. 이번 결정들은 바로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누구도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오직 왕실만이 중심에 남도록 하는 선택이다. 카밀라 왕비는 이 서사 속에서 비극적인 인물로도 희생적인 인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 그녀는 한 시대를 구성했던 요소로서 조용히 정리된다. 이는 냉혹해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의 언어로 보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공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역할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왕실이 개인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찰스 국왕의 선택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크다. 그는 사랑을 위해 싸웠던 인물로 기억되기도 하고 의무 앞에서 타협했던 군주로 평가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지막 결정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완결성을 갖는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스스로 정리함으로써 왕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윌리엄의 시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완성된 권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기대다. 과거를 정리했기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다. 모든 선택은 직접적인 평가로 돌아오고 왕실의 이미지는 그의 언행에 의해 형성된다. 이번 변화는 그에게 안정적인 출발선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것이다. 왕실이 세대를 넘기며 스스로를 재정비한 순간 혹은 한 왕비가 조용히 중심에서 물러난 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침묵과 절제, 그리고 계산된 선택들이 축적되어 있다. 왕실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기록된다. 보이지 않는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만이 남는다. 제7장은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변화는 충격이 아니라 예고된 결말에 가깝다. 왕실은 늘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되돌아보지 않는다. 카밀라 왕비의 퇴장, 찰스 국왕의 정리, 윌리엄의 부상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단순화된 서사, 명확한 중심, 그리고 미래 지향적 이미지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인물의 몰락이나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도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왕실은 감정 위에 존재하지 않지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다만 감정을 제도의 언어로 번역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그 번역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로써 하나의 긴 이야기가 완성된다. 시작은 긴급한 속보처럼 보였지만 끝에 이르러서는 익숙한 왕실의 문법으로 귀결된다. 변화는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고 퇴장은 있었지만 파열은 없었다. 그것이 바로 왕실이 수세기 동안 생존해온 방식이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